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증민민사법 완전정복으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효력에 대해서 보시는데, 매매도 법률행위다 계속 강조하죠. 그다음에 민법 적에서 설명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구비 못하면은 무효가 되기도 하고 취소가 되기도 하죠. 물론 무효 취소도 그것을 원하는 자가 주장을 해야 결국에는 외관상 어떤 효력을 나타내게 되겠죠. 물론 민법 총칙에서 무효는 성립과 동시에 법적으로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주장할 필요도 없지만은 법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은 보호받지 못하는 수가 발생하는 것은 법상의 문제이죠.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하지 않으면은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고, 왜든 효력 요건이 구비되어 매매가 유효한 경우에 이제 매매와 관련되는 개별적 효력, 그것은 매매 쪽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68조에서 매매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 재산권 이전할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 파는 사람, 매수인, 매입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진상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가고, 또 관습이 있으면 관습대로 가고, 그것이 없을 때 동시행 관계에 있다. 쌍무계약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이고, 먼저 매도인의 지상권 이전 의무, 쌍무계약이니까 매도인 쪽의 의무는 매수인 쪽에서 보면은 권리가 되죠. 다음 매도인의 지상권 이전 의무에 대해서 매수인은 지상권 이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권리 이전 의무의 내용,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종국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그 목적물 인도가 행해져야 될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등기까지 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이나 저당권 등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매매 목적 부동산에 등기부 얼구에 저당권 등기가 있거나 또는 갑구에 가처분, 가압류 등기가 있을 때 달리 약정한 바 없이 매매 계약을 했다면은 그 각종의 부담, 저당권 등기나 가처분, 가압류 완전히 말소해서 이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내 부동산 10억에 사라. 근데 등기 월구에 5억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또 갑구에 누군가가 5억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를 해놨을 때 10억에 사라 그랬을 때 B가 10억에 사겠다 이랬을 때 10억에 팔고 사고 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A의 머릿속에는 저당권이나 가압류 채권 그런 것들을 인수시키면서 10억 내놓고 사가라. 그러면 A의 머릿속에는 20억에 판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B는 저거 10억에 사라는 거니까 갚고 얼고 보니까 채권이 10억이니까 저거 내가 인수하면은 그냥 등기지만 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세부적 약정이 없을 때는 조금 전에 같은 경우에 A가 완전히 말소시켜서 이전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소송상의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꼬치꼬치 따져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아이고 이거 말하면은 거래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그걸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더 큰 사고입니다. 이거 말한다면은, 이런 하자를 말한다면 거래가 안 될 거다 그러면 쏘겠다는 거죠.
결국에 알고 속였다는 게 입증이 되면은 형사상 사기죄까지로 갑니다. 민법상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잠깐 숨기는 그런 것보다는 딱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뭐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민법 총칙에 있는 조문이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도 주물인 매매 목적물과 함께 이전해야 된다. 갑자기 이거 딱 보니까 화가 나네. 집을 매입을 하는데 지하 주차장에 자동 키가 있는 그런 거였는데, 뭐 매입하고 이전 등기 받고 당연히 건물 뭐 집 들어가는 키는 받았죠.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주차장 자동 키를 들고 와가지고 이 사가라고, 그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아파트 사고 팔고 할 때 키 값 따라왔습니까? 당연히 다른 말이 없으면은 아파트 매매 안에 출입문 키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주차장 출입문 키도 줘야 되는 거죠. 그 상대방 법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주물이 어떻고 종물이 어떻고 이야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네, 어이가 없다 이러면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중개사 아저씨도 이걸 모르더라는 거지.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 정리를 해야 될 건데 뭐 몰라도 시험 합격하는 데는 이상 없죠. 물론 이게 주물, 종물, 이론이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 유추 적용된다는 것과 관련되는 그 판례 지문들이 뭐 시험에 나오고 하는데, 판례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놓은 게 지상 건물만을 매도하는 경우에 다른 말이 없더라면 토지에 대한 이용권의 설정 또는 이전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배를 뭐 시골 가면은 뭐 쪽닥배라는 거 있죠. 배 노가 필요한 거, 그 배 판다 이래놓고 배 사간다 이러니까 그 배값 받고 배만 주면서 노는 자기가 어깨 메고 가는 것이요. 그래서 매입한 사람이 왜 노는 안 주냐 이러니까 내가 배 판다 했지 노를 언제 판다 했냐고, 이따위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는 해놓고 외워나니까 그게 무슨 말인 줄을 모르고, 에휴 참. 매매에서 과실 기속의 문제, 과실과 관련돼서 민법 총칙 쪽에서 규정이 있는데 매매 쪽에는 또 별도의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러면 인도를 했다면 매수인에게 속한다 이 말이 되겠죠.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받은 날부터, 즉 대금 지급하지 않고 인도를 먼저 받았다면 과실은 매수인에게 기속되니까 그때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이게 채권법 규정으로서 이미 규정이니까 달리 약정하면 약정한 대로 갑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대로 가는 거고, 과실은 이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자에게 기속하므로 원물의 소유자가 과실을 수취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있은 후 목적물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과실은 소유자인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기속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매수인이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경우에, 즉 매도인이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기속된다고 봐야 될 것이다.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겠죠.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에서 목적 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 소송 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매매 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기속되어야 된다.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할 의무가 있겠죠. 매도인은 별도의 특약이나 간섭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에 대한 직접 점유를 취득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그렇고 뭐 간접 점유를 이전해야 되고 이전할 수도 있고 간접 점유 이전이 결국에 목적물을 반환 청구권 양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목적 부동산 인도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등기 이전과 대금 지급, 대가 관계 되는데 구체적으로 물건 자체의 인도 의무가 대가 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부동산에 있어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즉 특약이 없다면 매매 부동산 인도 및 명도 의무는 그 잔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봤다는 거. 그러므로 매도인이 그 명도 의무 이행을 제공하고 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그 이행을 수령할 것을 최고하였는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이 없이 피고의 잔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다. 동시행 관계에 있으니까 너 수령하라. 라고 채굴을 했을 때 수령하지 않으면 지체가 될 것이고 지체가 돼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어떤 해제, 뭐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로 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타인 권리의 매매가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즉 타인 권리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C 소유의 건물을 바라보면서 C 소유의 건물을 B는 사고 싶냐? 라고 했을 때 B가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A는 매도인으로서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하고 이행기 전에 C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죠. 못 넘겨주면은 채무불이행 책임지면 되는 거고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재산권도 매도인이 이를 매수하여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 매도인이 반드시 소유권 등 처분권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분권 없는 자의 매매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행기에 이행 못하면은 채무불이행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분권 없는 자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나올 리가 없죠. 유효한 경우라야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의 의무, 매매대금 지급 의무, 재산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앞에서 본 거 다시 확인하시는 거고 대금 지급기일 매매 당사 일방에 대한 채무 이행 기한이 있는 때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동시행 관계로서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대금 지급 담소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대금의 이자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 달리 약정이 없다면 대금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자신 채무를 이행하여 즉 목적물 인도 재산권 이전과 관련되는 이행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되고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기본적인 해제의 법리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매매는 채권법 각칙, 계약 각칙에 있고 따라서 공통적인 계약 총칙에 있는 규정들, 공통적인 채권 총칙에 있는 규정들, 공통적인 민법 총칙에 있는 규정들이 복합적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제 시 원상 회부가
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해야 할 것이므로 받은 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되고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할 것이다. 민사 법정이율은 연 5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대금 지급 의무는 금전 채무이므로 이행불능은 없고 금전 채무는 이행불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자인 매수인은 자신의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채권법 총칙 쪽에 있는 조문입니다. 다음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면 쌍무 계약이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매도인이 수령한 대금 반환과 매수인이 수취한 목적물 반환은 역시 동시행 관계가 되고 이때 선의의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이고 형평의 원리상 선의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의 운용이나 법정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다음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과 매도인의 대금 공탁 청구권,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이 아닌 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거절권 없다. 이러한 경우에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서술한 것이고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 의무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수령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채권관계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공동 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유기적 관계로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수령 의무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것도 결국은 매매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인데 매매 쪽에서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큰 목차를 뽑아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매매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물건의 흠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하는데 매매 쪽에 있는 것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의 시간에서도 임대차와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일단 임대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은 임대차적 조문을 살펴보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임대차인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조문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흠결이 있으면은 또 법에 무슨 흠결이 있겠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럼 법 원리가 아직까지 머릿속에 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흠결이 있으면 민법, 일반법, 임대차 쪽 규정을 보고 거기에도 완벽하지 않은 것은 매매 쪽 규정 보고 또 거기에 또 가면은 계약 총론 규정 보고 채권 총론 규정 보고 민법 총칙 규정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야 그 자체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단 도급의 경우에는 별도의 담보 책임 규정을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이 준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별도 규정대로 가는 거죠.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볼 것인가? 또 다른 법정 책임의 일종으로 볼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을 요합니다.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는 거죠. 그러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 쪽의 고의 과실이 요건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는 해제가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과 관련된 요건이 구비되기만 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이행지체가 가장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의 유형이죠. 그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최고 후 해제해야 될 것이고
담보 책임의 효과, 내용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 규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완전물 거부 청구권 규정도 있고 해제 규정도 있고 대금 감액 청구권 규정이 나타나는 수가 있는데 채무 불이행 책임의 효과와 관련돼서는 손해배상 규정 그리고 계약 해제 규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행사 기간이 1년 또는 6개월 제척 기간 규정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척 기간에 관한 규정이 법문상 없어서 논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과 관련되는 것은 일반적인 민법 총칙에 규정된 소멸시효 10년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 물론 소멸시효 기간이 전부 다 10년인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일단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문상으로는 매도인의 고의가실은 요건이 아니다는 거. 특정물 매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에 대해서도 매도인 담보책임 규정이 있다는 거. 당연히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이 미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약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매도인 쪽에서도 생각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물건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에 있어 자기 물건이라 하더라도 구석구석 어떻게 하자를 다 합니까? 그래서 내도 집을 팔아본 적이 있는데 목적 물건의 하자 및 그와 관련되는 수리비는 일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런 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대신에 물건 가격을 할인을 해주죠. 물건 가격 좀 줄여주고 그냥 수리 알아서 하시고 물건 하자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라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원시적 불능, 원시적 하자뿐만 아니라 불능이나 하자뿐만 아니라 불능뿐만 아니라 하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거. 근데 불특정물의 경우에는 후발적 하자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채무 불이행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성질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죠. 성질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도 고의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불법 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문상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매도인 쪽의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상계 법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쪽에 규정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것은 참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례가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매도인 담보 책임에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담보 책임의 원인,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 경매의 경우에도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해두었고 그 다음에 채권 매매의 경우에도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그 효과로서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특정물 매매라면은 완전물 거부 청구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앞에는 매도인 담보 책임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것을 살펴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시는데 먼저 권리의 하자와 관련되는 담보 책임 이것을 교수님들이 추탈 담보 책임이다 라고도 합니다.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 소유의 건물을 길 가다가 A가 B한테 너 저거 사고 싶냐? B가 사고 싶다니까 그럼 내가 매도인이 되어서 팔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한 단계를 더 들어갑니다. A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A의 아버지가 서류를 위조해서 A의 아버지가 A 아버지 쪽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등기를 하고 A가 사망하니까 그 상속 그러니까 A의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그 상속인인 A가 상속을 받아서 등기부에 A 소유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A의 아버지가 위조해 가지고 A 아버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등기부에 A 소유로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조한 경우에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위조해가지고 소유권 취득이 될 것 같으면은 공부할 필요 없죠. 서류나 위조로 다니죠. 서류 백날 위조해봐야 자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A는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내 거다라고 생각했죠. 즉 A는 선의 무과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이제 자기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해놓고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로 B한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에 진정한 소유자가 권리 행사를 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매매 대금 10억을 B가 A한테 주고 B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그때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 행사해서 입증을 해서 B 등기 말소, A 등기 말소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일 때 이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럴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고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의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즉, 이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지만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571조에서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도 자기 것이 아닌 줄 몰랐다는 거죠. 조금 이따 예를 들다시피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배상해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 즉 매수인이 악의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다. 즉 이때는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라는 거. 그런데 A가 자기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야 그거 위조해가 한 거니까 내 거 아니야 그냥 원소유자한테 돌려줘. 그래서 A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기게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다면 B가 권리를 가지고 없을 때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 쪽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거죠. 매도인 쪽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당연한데 만약에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때 매수인 B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면 B는 보호받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 때 이미 10억 다 주고 등기까지 이전받은 그런 경우.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그와 관련되는 사항들 판례를 찾아서 열거를 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와 관련되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이거 이런 경우구나 확인하는 것이지,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외우게 하는 법학 교육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우게 하는 공부 그거 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그 딱 외운 사항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하는 것만큼 과거에 있는 법조문, 과거에 있는 판례에 없는 사항들이 나타날 건데, 내가 강변해봐야 소용없죠.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이전 불능의 의미, 원칙적으로 주관적, 원시적 이전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는 것. 매도인의 기책 사유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매도인에게 기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 요건에 따라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 매수인의 선악을 불문한다 했습니다. 물론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겠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담보 책임의 내용, 매수인에게 해제권 있고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 있고, 그다음에 이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 행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최초 매도인이 위조한 등기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대해서 판례를 소개한 것이고,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 선의의 매도인과 관련되는 특직 규정 법조문에서 봤습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과의 관계 요건만 다 구비되면 요건만 다 구비되면 어느 것을 청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